안녕하세요. 전남교육청 대입지원관 오종현입니다. 네, 꿈대로TV AI 보시기도 하고요. 꿈대로TV 촬영을 위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권영신 입학사정관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 권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균관대학교는 올해 건학 624주년을 맞이한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대학입니다. 창조적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바탕으로 세계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성균관대학교 2023학년도 대입 전형의 그런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올해 고3 학생들이 2023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학생인데요. 저희 전형별로 주요 특징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수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로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대부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모집 단위만, 예를 들면 의예과, 그다음에 사범대학, 스포츠과학부 모집 단위만 면접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면접 없이 100% 서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즉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이것은 정량평가 80%에 정성평가 20%. 주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정성평가 20%를 반영합니다. 이 20% 안에는 진로 선택 과목만 이제 20% 정성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의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수시에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100%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자연계 논술은 이제 올해부터 과학은 폐지하고 수학만 치르는 걸로 되어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합니다. 네. 전형은 계속 변하게 되는데요. 그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변경 사항은 이제 앞서 주요 특징을 얘기한 것과 약간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데 이것이 이제 3합 6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영어 과목을 합산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이제 바깥으로 빼놓았는데 올해는 영어를 3합 6 안에서 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인문계는 탐구 2개 중에 하나만 반영하고요. 그 다음 자연계는 탐구 두 과목을 각각 반영하는 형태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논술 우수 전형의 선발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작년까지는 학생부를 반영했는데 이제 학생부 반영 없이 논술로만 100% 선발을 하고요. 또 자연계 같은 경우 과학과 수학 시험을 봤는데 이번에는 과학이 폐지되고 수학만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스포츠과학과의 실기 우수자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유심히 봐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시는 아직 멀었지만 정시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24학년도도 이제 기본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은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적용되는 거죠. 네, 아직 구체적으로 모집 요강이 나오진 않았지만 주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기회균형 특별 전형 선발이 10%로 이제 좀 확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과학인재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과학인재 전형은 면접형으로 운영이 되고요. 1단계는 서류 100이겠죠. 2단계에서 서류 70에 면접 30이 반영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면접형으로 과학인재 전형이 신설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서도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라든가 반영 비율
부분들이 약간 이제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대학의 이제 서류 평가 방안들이 이렇게 변경되었는데요. 성균관대에서는 이제 서류 평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한 대학들이 2번 정도 했죠. 저희도 2번 평가를 하고 올해 이제 3번째 평가를 하는 해인데, 일단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블라인드 서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이름 당연히 가려야 되고요. 수험번호, 고등학교 이름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서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고교 프로파일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처해 있는 어떤 지역적 그런 위치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교육과정 편성표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표 안에는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과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그 과목 가운데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어떤 것인가, 즉 그 이수 경로, 과목의 이수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은 이제 변경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걸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 방안이나 팁 같은 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전남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좀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핵심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을 좀 탄탄하게, 충실하게 기본기부터 쌓아가는 이제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 중심형 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등 다양한 이제 선택 과목이 개설이 되니 학생들은 그런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또 본인의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세특을 작성할 때 이제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부분을 세특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가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가자로서 세특에서 이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거나 어떤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학생부 안에 있는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또 과목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등이 있는데요. 사실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뿐만 아니라 학생부 전체를 기록하시는 주체는 교사입니다. 교사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 저렇게 작성하는 게 좋겠다, 이게 바람직하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례하죠. 작성 주체는 교사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부는 작성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교육부에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당연히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특히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는 학생의 어떤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대학에서도 그 과목에서, 특정 과목에서 학생이 그 수업이나 과목에서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량이 우수한지, 사실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취 기준에 따른 그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달성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과목에서 보면 좀 이렇게 지나치게 진로와 연결지어서 많은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과목이냐 상관없이 그 학생의 진로와 관련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해당 과목에서 학생의 성취 수준, 이런 것들을 아마 대학에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학생의 역량이 우수하다면, 만약 그런 역량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대학에서 평가하는데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그 면접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물론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100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일부 모집 단위에서 이제 면접을 보시니까 혹시 서류 기반 면접에서 혹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든지 어떤 팁을 학생들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성균관대학교가 면접을 보긴 합니다. 많이 보진 않지만, 근데 그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과 출제 문항 면접이 혼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서류 기반 면접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아무래도 학생부와 자소서를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학생부의 내용을 충실하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검토하면서 내가 학교 생활 중에 열심히 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는가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다음 독서 활동 기록이 있잖아요, 학생부에. 그런 책 제목과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정말 뭐 어느 학과도 상관없이 성균관대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좀 비교적 좀 덜 알려져 있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런 학과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집 단위를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3개 정도 추천해도 될까요? 네. 네, 스포츠과학부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포츠과학부는 특기자, 그다음에 실기 우수자 전형, 정시에서 실기를 보고 들어온 전형이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전형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네, 서류 100%로 1단계 평가를 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면접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스포츠과학부에서는 스포츠과학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학문의 확장성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스포츠과학부에 입학하면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심리학, 스포츠 통계학, 스포츠 외교학 요새 이런 거 되게 관심 많거든요. EPL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학생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경영학, 통계학, 심리학, 정치외교학 그다음에 뭐 글로벌 융합학부의 컬처 앤 테크놀로지 이런 과목들을 복수 전공하면서 본인의 관심 영역을 굉장히 많이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포츠과학부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싶고요. 특별한 스포츠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학교 생활의 충실성, 그다음에 학업 역량 이런 걸 더 중요하게 보는 전형입니다. 두 번째로는 컴퓨터 교육과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컴퓨터 교육과는 사범대에 있는 학과입니다. 그 사범대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컴퓨터 교육과는 원하면 교사로도 나갈 수 있고요. 또 사범대 안에서는 복수 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학교육 복수 전공을 해서 수학교사로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컴퓨터 교육도 뭐 AI,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전공의학제로 선발하는 건설환경공학부가 있습니다. 공학 계열 안에 들어있는 학과인데 저희가 일부 따로 인원을 몇 명을 빼서 그 전공의학제로 따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설환경공학부에 관심이 있거나 나는 이제 공학 계열에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들도 건설, 환경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진 학과니까 이제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추천드린 3개 스포츠과학부, 컴퓨터교육과, 건설환경공학부 전공의학제 이 학과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과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입하기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합격하기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모집 단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전남 지역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싶은 어떤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있을까요? 네, 저도 전라남도 고등학교 많이 방문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학생들 너무 착하고 인성도 좋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학생이니까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건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내신 관리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관리도 1학년 때부터 좀 성실하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내신 관리를 잘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돼가지고 입시를 생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넓어지거든요. 선택의 다양성도 확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내신을 기본적으로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수능 준비도 하고 논술 준비도 하고 다양한 뭐 준비도 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어떤 지도에 잘 따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십니다.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교육청을 믿고 따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